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굉장히 큰 폭의 폭등을 기록한 채 마감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국 증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오른 채 거의 폭등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의 경우 11% 넘게 오르면서 1933년 이후 87년 만에 일일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몇 시간 내 의회가 부양책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진정한 낙관론이 있었다고 말하는 등 공화당과 민주당이 1조 달러 이상의 경기 부양책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공격적인 반등세를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트위터를 통해 국민들이 일터로 돌아가길 원한다면서 대규모 부양책에 최대한 서둘러 합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것이 증시 상승에 힘을 더해줬는데요. 같은 날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적 위기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필요한 모든 일에 헌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장중 1,800포인트 넘게 급등하면서 2만 선을 회복하는 데 보였는데요. 장 후반부에 그 상승폭을 더 확대해 나가면서 2,0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11.37% 올라 2만 704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전거래일보다 6% 가까이 넘게 오르며 급등 출발했는데요. 장 후반부에 역시나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8% 넘게 올랐습니다. 7,417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역시나 장 초반에 6% 넘게 오르며 출발을 했고요.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9% 넘게 오르면서 2,447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듯 미국 시장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자, 상품 시장에서도 다양한 자산들의 가격이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상품인 바로 금 가격입니다. 금 가격이 하루에 이렇게 급등하는 날이 흔치 않은데요. 지난 밤 사이에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금 가격이 하루 만에 6%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 3거래일 동안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 통화 정책, 대규모의 통화 완화 정책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금에 대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하루 만에 다시 1,6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662.9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에 상승했는데요. 물론 우리 아시아 시장에서의 상승 탄력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도 3.13% 올라서 24.1% 정도 오른 채 현재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금리도 올랐습니다. 금리까지 한번 살펴보면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올랐습니다. 경기 부양이 된다면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금리의 경우에는 오를 수가 있겠죠. 그 덕분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한번 0.8% 위로 올라섰습니다. 0.849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소폭 그 강세가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3까지 올랐었던 달러 강세가 지금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101.9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시장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은 외신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도 참 다양한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장혜진 앵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S&P 500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S&P dividends could drop for first time since the financial crisis. S&P 500 기업의 배당금이 감소할 것이라는 기사의 내용인데요. 함께 살펴보시면요. 올해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총 배당금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데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 다우존스 인디시즈의 하워드 실버블라트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배당금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S&P 500 기업들 중 올해 배당금 지급을 중단한 회사는 델타, 보잉, 포드, 그리고 프리포트 맥모란 등이 있고요. 옥시텐탄 페트롤리움과 아파치도 배당금을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금을 지급을 축소시키거나 중단할 것이며 자사주 매입 역시
역시 중단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노드스트롬, AT&T 등의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감소하면서 기업들이 지출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절이 되면은 미국 경제도 부활하길 바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부활절은 아마 4월 12일이 될 겁니다. 이제 일요일인데 4월 12일 약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2일 정도가 되면 미국 경제 활동도 재개되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국가를 다시 돌려놔야 된다면서 이쪽인데 그 시점이 바로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빠르게 우리가 제자리를 찾을수록 미국 경제에는 더 좋을 것이라면서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코로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잠시 경제를 멈춰놓은 상태인데 이 경제를 멈춰놓은 상태 때문에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4월 12일에 정말 경제가 다시 재개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약간 비판적인 여론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이야기를 듣는 인물 가운데 하나죠.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 조치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과잉 대응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4월 12일의 날짜를 특정해서 그때부터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경제 재개 의지를 좀 보여준 소식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 모터스의 소식인데요. GM to draw down $16 billion from revolving credit facilities.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 모터스가 리볼빙 방식의 한도 대출을 하기로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현금을 인출해 150에서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최대 19조 8,400억 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메리바라 GM CEO는 회사는 현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큰 현재 상황에서 이 필요한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긴축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와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또 설명을 했는데요. GM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 실적 전망 역시 발표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회사는 북미 지역의 공장 가동을 적어도 이달 말까지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힘입어 GM의 주가는 오늘 19% 넘게 올랐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GM이 어떤 방향세를 이끌어 나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조금 전 장혜진 앵커가 이제 요즘 이 올해에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S&P 기업들 가운데 배당금을 못 주거나 혹은 줄이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델타라든지 보잉, 포드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될 텐데 반면에 쉐브론의 경우에는 이런 에너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저유가 상황에서도 배당금을 줄이지 않고 배당금은 우리의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배당금 꼭 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쉐브론의 주가는 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가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쉐브론 주가가 지난 밤 사이에 22.74%나 급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쉐브론의 주가가 하루 만에 급등을 했을까? 물론 지수가 올라간 것도 큰 영향이 있었겠지만 이 쉐브론의 CEO가 우리는 배당금을 꼭 줄 것이다라고 했던 것도 한 가지 큰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에너지 기업 쉐브론의 주가가 20% 급등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소식이 참 눈에 띄었던 이유가 바로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2020년 이 비용을 20%나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또 자사주 매입도 비용 감축의 일환으로 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에 나온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쉐브론의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배당은 최우선 순위라면서 무조건 배당을 주겠다. 그러니까 매우 안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배당은 어김없이 줄 것이라고 천명했기 때문인데 사실 쉐브론의 주가는 급락장 당시에 이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거의
9%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매력적인 것은 알았지만 만약에 배당을 안 주면 어쩌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쉐보론의 CEO가 배당을 우리는 꼭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 급등이 나타났던 겁니다. 최근 증시의 급락과 경제활동의 중단, 여행 제한, 유가 급락. 자, 이런 기업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을 못 준다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배당 프리미엄이 살아있는 이 쉐보론, 앞으로 투자의 매력은 어떤지 잠시 후 저희가 2부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의 마감 종가와 함께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